with Japan. Let's step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수입과 어떤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시 정의하고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모델을 좀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처럼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동안 이미 좀 아까 그 화상회의 했잖아요. 마크 라이던 씨가 이제 에이서라는 에이서가 사실 재작년에 준비가 돼서 거의 사실 게임 하다가 그렇게 컸어요. 마크 라이던이라는 창업자와 데니얼 왕이라는 창업자 두 사람이 미국에서 만난 겁니다. 마크 라이던은 호주 사람이고 데니얼 왕은 이제 중국계인데 대만계인데 미국에서 이제 거기 스탠퍼드입니다. 다 스탠퍼드입니다. 스탠퍼드에서 나와서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리전드를 거기에 마케팅하고 기획하다가 아시아 퍼시픽 총괄을 하다가 이제 리그 오브 리전드 라이엇 게임즈 차이나에 총괄을 하시다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리그 오브 리전드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못해요. 게임이 안 돌아가요. PC에서. GPU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GPU를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갖춰놓고 리그 오브 리전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그 GPU에서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한 호응을 얻어서 또 뭐 엔비디아까지 만나가지고 하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AI라는 게 굉장히 부밍이 이르면서 이게 또 AI에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디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 해서 자원을 순환하고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디핀 업계에서 아까 마크 라이던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는 거예요. 수익도 내고 공급도 진짜 하고 왜냐하면 가상 자산이라는 게 그냥 시작부터 가상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ISMS 마스터 라이센스도 버추얼로 나오거든요. 가상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가상은 아닌데, 근데 이분들은 실제 세계와 그다음 가상의 세계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전략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트레저리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에 또 리스팅된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그거를 또 진행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팀들이 국내도 되게 크게 하고 있고 다 국내에서 마스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GPU 파워를 AI에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저희가 어떤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했는지 오늘 발표하는 어떤 런칭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노 DC는 사실 이전에도 나노 DC였어요. 많은 부분이 나노 DC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클러스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가 GPU를 좀 주잖아요. 받고 순환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 사업의 차별성을 뭘로 설명할까 해서 정말 고민하다가 마카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준비했어요. 좀 엉뚱하죠? 지금 다 받으셨어요? 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마카롱 같이 생겼는데 이걸 왜 줬을까? 예? 여기 있는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는데 이 안을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이 128기가 무려 128기가 USB인데 64기가만 적용됩니다. 그런 제품은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64기가만 되고. 그럼 이게 뭐냐? 여기 들어있는 이 64기가 중에 5.4기가 정도만 쓰였는데 이 안에 LLM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것도 80억 파라미터, 80억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LLM 덩어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를 질문해도 답변을 해줍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쓴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PC에나 이걸 껴놓고 이걸 실행하면 여기 있는 80억 파라미터의 지능 덩어리를 읽어가지고 걔한테 질문하면 답변해준다는 거죠. 인터넷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바로 온프레미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챗 GPT, 요즘 나노 바나나 많이 쓰니까 나노 바나나 쓰실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나라 심지어 학교 교육도 인공지능 교육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기술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건 방향도 틀리고 우리나라 AI 산업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 디렉션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 USB를 여기 꽂아야 돼요. 집에 가셔서 직접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게 소소가 화면 합쳐버려. 시간은 제가 줄여서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노 DC라고 여기다 꽂았어요. 제가 꽂았어요. 카피하는 거 E 생겼죠. E. 여기 E로 딱 들어가 봐요. 그러면 1번은 인스톨 올라바가 PC에서 AI 엔진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쭉 설치가 돼요, 한번. 자기 PC에. 클라이언트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스타트 AI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딱 실행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니셜라이징 이미 된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완전히 순수하게 SD 카드에서 USB에서만 동작을 시켰더니 USB가 3.0이 아니다 보니까 3.0은 이거 128기가면 한 4만원 넘어요. 그래서 3.0이 아니다 보니까 느려가지고 좀 힘들어서 이니셜라이징 과정을 거치면은 한 10분 걸려요. 10분 카피하는데. 이게 한 5기가 정도 되는데 이게 느려가지고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럼 그거 기다렸다가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저 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전용 AI 인더 USB 제조, 유통, 법무, 투자 어떤 분야에 질문할 건지를 이제 프롬프트로 정리했어요. 그럼 제조 하면은 추천 질문, 분량물이 증가했을 때 뭐 설비타 하면 줄게. 요 질문은 조금 오래 걸려요. 한번 해볼게요. 설비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원인 대응 매트릭스 정리. 이건 좀 오래 걸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프롬프트가 생성됐잖아요. 여기다 전송해요. 얘가 지금 생각해요. 자기 PC가 GPU가 있으시면 훨씬 좀 빨라요. 얘는 노트북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조금 금방 나오긴 할 텐데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 제임스 안 대표님이 또 이걸 또 만드셨어요. 우리 작곡하시는 송년회 그래서 각종 송년회 이렇게 우리 안 대표님 이걸로 굉장히 큰 호응을 주시는 영상이랑 다 만드셨어요. 조금 들어보시면 한해동안 수고하신 모두를 위해 오늘 밤은 함께 주에 들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부탁합니다. 함께 돌아가십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전용 AI로 들어가고 우리가 막 지금 말하고 있네요. 원인, 대응 조치, 유지보수 계획이 미흡하면 여기다 이제 학습도 시키면 돼요. 얘한테 이제 우리 유지보수 어떻게 해야 되고 브라브라브라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과 지금 가지고 계신 마카롱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야?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쉽게도 윤석열 대통령 23년도 것까지 이제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직접 만져서 패키징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다루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리소스를 우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 AI를 그런 피지컬하게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답변을 해드리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공사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솔루션 회사고 우리 장비는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컴퓨팅 연산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하더라도 저희는 일부 공간에 소형의 공간에 저전력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한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뜨겁게 그냥 수십 대가 있고 그냥 렉으로 꽉 찼다면 그건 이슈가 되지만 이제 이거는 불과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거의 GPU 80장 정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법도 저촉이 안 되고 사실 ISMS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규모 때문에. 규모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우리가 다른 회사의 서버를 가져와서 호스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구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많이 말씀드려 보고요. 한번 여기다 물어볼까요, 진짜? 오바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즉시 다 대답해 줘요. 인터넷은 아예 안 연결돼도 됩니다. 이걸 많이 해봐요. 그러면 권한 이게 아까 질문의 종류를 제조, 법률 이렇게 했잖아요. 누르는 순간 얘한테 너는 법률 전문가야 하고 이제 프롬프트로 얘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간단한 시연인데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계신 아주 작은 5기가라는 건 정말 작은데 그거보다 엄청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메가짜리 AI도 있거든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원리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제타큐브라는 회사고요. 초소형 탈중앙 고밀도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너무 긴데 예전엔 초소형 탈중앙까지만 얘기하다가 요즘 고밀도라는 걸 추가했어요. 이제 고밀도가 이제 AI, 고전력 이런 쪽의 솔루션이고요. 저희는
2년 설립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초소형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자원을 공급하는 그 네트워크를 디핀이라고 하고 디핀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계속 월드 IT 쇼나 이런 전시회 저희 솔루션들이랑 프로젝트를 많이 선보이고 있고 교육하고 싶고 또 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많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한 35년 했을 거예요. 이 IT 기술 개발을 굉장히 오랜 동안 한 길만 걸었고 옛날 세운상가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고 그리고 뭐 사실 굉장히 큰 성공도 2번 해보고 실패도 2번 해보고 지금 여기까지 또 이제는 또 나노디시라는 걸 가지고 AI 쪽에 일들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저희는 큰 회사는 아니고요. 10명 정도, 12명 정도의 엔지니어와 그리고 그 기타 이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대신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모든 엔지니어링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제품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처리하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건 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최근에는 나노디시와 그와 연관된 서버류 그리고 또 어떤 그 연관된 제품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AI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나노디시는 많이 아시지만 이 싸이 서버라고 해서 그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패키징해서 운영되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외장형 스토리지입니다. 저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조금만 있으면은 이 내용이 이제 많이 어나운스가 될 건데 정말 이거 알면은 시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어땠냐면 가상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신뢰를 주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정부가 지정하는 라이센스를 얻어야 된다. 당연하다고 해서 이걸 사실 2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바스프 마지막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그 FI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승인만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돼 있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저희 그 에코시스템에서 토큰 쪽 그 유통도 굉장히 더 활발해질 거고 저희 사업이 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확장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라이센스를 얻어내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그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속 AI 쪽에 집중해서 AI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단품 판매로는 이거는 공급이 되고 확대가 되기 어렵다는 걸 확신을 해서 예전에 제가 오픈소스 동호회 회장을 했는데 오픈소스 개념으로 AI를 패키징해서 각각의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주는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걸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통합, AI 시스템 통합이라서 싸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싸이 서버, 그래서 가수 싸이가 또 이게 주축이 되긴 해서 그 광고를 싸이를 쓰고 싶었는데 10억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수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수지도 좀 비싸져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실 최근에 저희 어떻게 보면 1호 고객으로 삼성 SDI가 저희 고객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웠는데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SDI 그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 40년치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 옛날 말, 요즘 말, 이상한
그 산업용 용어, 일본어, 중국어 이 안에 다 섞여 있어서 검색이 안 됩니다. 쿼리가. 그러니까 오로지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벡터 DB로 해서 벡터 DB화하고 그걸 인공지능 검색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유사한 것들을 찾아주고 그걸 요약해주면 아 이게 맞다 해서 원본을 찾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뭐 내년 1월 중순에 크게 발표해도 내부에서 한다고 그러고 좋은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AI를 위한 인공지능과 웹 3.0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AI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모든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터로 연산하거나 컴퓨터로 뭘 저장하거나 컴퓨터로 뭔가 네트워크를 공급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인데요. 그것들을 운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건데 데이터 센터가 가진 굉장히 구조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화재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로 또 GPU를 많이 쓰니까 열이 많이 심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를 한 군데 모으는 게 꼭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사람들의 또 실증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게 그냥 전 세계 수백 대 또는 수천 대, 수만 대의 데이터 센터를 분산해서 공급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센터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화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령 아주 간단한 예로 가격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비용적으로도요. 비용적으로도 사실 대단히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기반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고 지금은 GPU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GPU 때문에 냉방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한 100배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리저너블하고 어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가령 우리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저 편성감 1+1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 의지만 있으면 약간 더 페이할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동시에 3군데나 4군데 또 2군데 멀티 로케이션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AI는 네트워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레이턴시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지역 서비스는 6배에서 7배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도 굉장히 쉽고 보안적으로도 정보를 한 군데 몰아넣을 필요가 없고 한 군데 털려가지고 안 털리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계속 몇 년, 2년 이상 홍보하면서 밑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저는 자부하고 있는 게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노 DC,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건 약간 한 20대 정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나노 데이터 센터라는 건 진짜 저희가 처음 주창한 거고요. 계속 떠들고 다녀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다 게임 체인저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칭찬하고 실제로 해외 쪽에 쿼리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기술력이나 브랜드로는 많이 인정받아서 올해 디지털 브랜드 대상도 받고 또 국가 공헌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교 우위가 굉장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 센터 구축 방식이 구축 비용만 해도 지금은 이제 1,000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어디 해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든 장비의 스케일이 커졌고 네트워크도 커졌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리고 구축 기간이 3년이 짧은 겁니다. 저거는. 거기 민원 한번 뛰면은 민원 때문에 중단된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확장성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 군데 한번 져놓고 또 짓는다는 거는 또 새로운 어떤 선정지를 몰색하는 것도 어렵고요. 응답 속도는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사실 세계적인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은 충청도 이남 데이터 센터는 안 씁니다.
다 서울 인근만. 왜냐하면 유저가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무슨 데이터 센터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인근의 데이터 센터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중화는 단일 건물 안에서 이중화를 하기 때문에 이중화도 아닙니다. 불나면 다 타니까. 이번에도 그랬죠. 전력 수급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30메가와트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하나가 대시양이 한 18메가와트. 예. 저희가 18메가. 네, 18메가 정도. 그러니까 대시양 큰 편이고 웬만한 지식산업센터 10메가 뭐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가요? 네. 정도 사이즈. 예, 그런데 그런 수준을 할 데가 없습니다. 뭐 한전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특히 서울 인근은 해주지도 않고 저기 저 강원도나 어디 해주는데 거기다 데이터 센터 정도면 아무도 거기다 호스팅 안 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리 유지 비용이 대량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낮은데 이걸 대안마로 나온 게 이제 컨테이너 데이터 하이퍼스케일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 초국가적인 업체들 얘기인데 이거는 의미도 없고요. 그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인데 컨테이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운영하거든요. 호주나 이런 데는 이거야말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소방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포지션을 체크한 건데 굉장한 하이 포지션입니다. 저희 그 전략이요.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래야 되냐면 이미 아까 마크라이더니 다 얘기했습니다. GPU 수요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데 공급을 못합니다. 지금 사실 어느 회사도 뭐 GPU 한 180억어치 사놓고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놓기만 하고. 왜냐하면 서버 있어야죠, 설치할 전력 있어야죠, 그런 데이터 센터 있어야죠. 그거부터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GPU부터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정부 바우처 사업도 GPU만 먼저 공급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하면 당근마켓에 막 올라와요. 그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그래서 GPU만 사놓으면 아까 챗 GPT만 AI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GPU만 사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GPU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앞으로 10년은 갑니다. 이게 10년 굉장히 폭발적으로 앞으로 3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6년쯤까지 피크 치고 그 다음에 10년까지 가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다 또 인공지능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아주 아까 마크라이더는 또 이미 얘기했는데 아마존이 GPU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이걸 GPU 인스턴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설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H200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비싼 거 7천만 원 차 한 대 값인데 GPU 하나가.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GPU를 운영하냐면 하드웨어잖아요. 한 덩어리. 그걸 막 잘게 자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자기가 일정 부분을 코어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처럼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조금 쓰고 빼고 그래서 시간 단위로 걔네는 가공을 해요. 시간 단위로. 대신에 내 서버 같이 못 써요. 그냥 걔네가 정해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하죠. 그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주로 이제 해외에서 하니까 카드 결제를 걸어놓으면 한도 1,000만 원이었는데 그냥 이틀 갔는데 그냥 다 써버렸는데 빙 돌아가지고 나 그냥 테스트한 건데 그래가지고 뭘 공부하려도 해볼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써보세요. 대학에도 있지. 그래서 대부분 현재 대학은 과제 카드 조심해서 써 그러면 한 200만 원 걸어놓고 조금 쓰다 또 해서 교수님은 돈 나고 막 그러고만 있어요. 그리고 바우처로 온 GPU 몇 장 이렇게 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기도 하다가 데스크탑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한 장 껴놓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AI가 필요한 자원을 무한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여기서 무한대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우리가 짓는데 국가 산업이요. 부지 선정에 몇 군데 할 수 있을까요? 100군데 할 수 있을까요? 몇십 군데. 그리고
그럼 1,000억씩 잡아요, 1,000억씩. 몇십 군데.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편성이 되겠죠. 그 사업 시간은 뭐, 한 6년, 5년 잡겠죠. 그러고 끝이에요. 그 끝나도 또 GPU 많이 하면 뭐 전국을 다 데이터 센터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준비만 돼 있으면은 그냥 하루 만에 설치가 돼요.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그날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루만. 공간도 한 3평이면 돼요, 3평. 왜 작으면 좋은 게, 쿨링이 쉬워요. 공간이 작으면. 그래서 그렇게 줄여놓는 거고. 그리고 큰 공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울 GPU가 없어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렉 10대 운영한다면 그 전체, AI 서버 가격이 한 대당 3억이라면 뭐 몇십 대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막 몇백억짜리예요. 이 AI의 GPU의 세계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공급자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리저너블하고 플렉시블하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대신에 무한대로 가능해요. 한국도 가능하고 해외도 가능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델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심의사님 보여드렸지만, 한 1,500군데 현재 대한민국에 열심히 전화 가지고, 1,500 유닛이 1,500개의 지사센터가 아닙니다. 1,500 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 1단지, 2단, 3단지에서 우리 항공은 10단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그런데 그러면 제품의 차별성은 뭐냐면, 저희한테 얼마 전에도 창조사 같은 데를 만났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가 가진 차별성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코어 기술은 우리는 없어요. 코어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글이나 뭐 아니면 오픈소스를 빨리 배워서 잘 패키징해서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이 가능하거든요. 전체라는 거는 외부 철로 된 샤시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부터 해서 뭐 네트워크 장비 다 우리가 구축했어요. ISMS 받을 때 다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 소프트웨어, 거기 태블릿 PC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앱도 우리가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ISMS 앱인지 이미 통과됐고, 그래서 보안 쪽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증됐고, 그리고 컨셉도 좋아요. 컨셉이 굉장히 투자비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은 뭐 공개할 만한 때도 아니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요번에 당산에 리포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한 4m 정도의 공간에다가 공정기 놓고 렉 하나에 보조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다 이러고 뭘 어떻게 할 그런 만한 출력도 아니고 용량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공간들은 별도의 사무 공간이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무 공간 안에 있는 전산센터 기획 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예전에는 이제 맨 밑에 보면 스토리지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CPU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주로 다양한 GPU도 수용할 수 있는 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베이스 서버라고 하면 빈 서버예요. 빈 서버. 빈 서버를 놔두고 GPU가 필요한 대로 저희는 공급을 해요. 10일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렌더링에 필요하고는 우리는 프로 6000이 한 4장 필요해요. 그러면 그 쿼리를 받고 계약과 동시에 10일 안에 저거 준비해 놨다가 딜리버리 해서 설치해서 세팅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줍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스턴스, 소프트웨어화된 아마존이나 구글의 그런 사스 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단독 독립된 서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상화라고 그러는데, 가상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GPU 한 장당 잘라요. 서버, CPU, 그 다음에 GPU, 그 다음에 메모리 이걸 잘라서 한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한 대에 8장까지 들어가거든요. 뭐 4장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 8명의 유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자기 서버처럼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루트 권한이라고 해서 그냥 그 시스템을 직접 다 주물를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패키징, 그러니까 기본 설치를 우리가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필요하면 개발 요청 있으면 개발 요청된 어떤 그 워크로드 만들어주고 또 뭐 구축해주고 자료 정제해주고 서비스를 추가로 엔드원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뭐 전원은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뭐 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시스템을 조금 약간 그 문외한이라도 조금 알 수 있게 이렇게 그 그래피컬하게 터치 스크린으로 다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뭐 이런 건 쉽지만 IoT를 원격에서 다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게 지금 향동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고요. 이제 이거는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만에 돼요. 하루 만에. 이것도 하루 만에 설치한 거니까 인터넷 들어와 있고 상상 전기 들어와 있으면 제가 가서 직접 다 했지만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데 저 아프리카가 이게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가 많아요. 이게 아프리카에도 수출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출해서 렉을 공급을 하고 세팅만 하면 거의 되니까 지금 모로코도 얘기가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부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프랜차이즈 사고 프랜차이즈 뭐 카페 뭐 한국이점 뭐 하듯이 이걸 해가지고 오픈하고 이걸 유지는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GP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렌더링에 필요하거나 AI에 필요한 그 GPU 수요자들이 나타나면 아까 이미 에디션에도 보셨지만 요구를 올려요. 우리 조금 반대 개념이 올리면 그 요구를 보고 GPU를 공급해줘요. 아까 얘기한 오픈되어 있는 서버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계속 나노DC를 설치해 나갈 건데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요구하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서버 쪽에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운영하는 나노DC 운영자가 있어요. 그 지식산센터의 주인이거나 임대인이거나 거기에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 팀이 다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AWS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인데 이제 비용 부분은 아직 픽스되진 않았어요. 약간 플렉시블하게 저희가 할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GPU를 공급해하는 사람들은 GPU를 매입을 우리한테 매입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그걸 운영해주고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해주고 월 수익을 계속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공실이었던 지산센터에 AI 데이터 센터 형태의 공간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동시에 그 AI를 하는 업체들이 또 입주해서 서비스를 또 저렴하고 안전적으로 쓰게 함으로써 뭔가 그런 어떤 분양이나 그리고 그 어떤 값어치 상승시키는데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안은 뭐 화재보험 드는 거, 그다음에 ISMS 입증, 아까 얘기한 대로 열 관리, 뭐 소음 이슈도 저희 소음 차단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크 라이던이 얘기한 디핀 쪽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보너스 수익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GPU 공급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그러면 쉬고 있을 때는 저 디핀 네트워크에다가 제공을 하면 이제 거기서 수익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국내에 이제 예약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끊고 또 다시 국내에서 일반적인 GPU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3년 이내에 200개 이상 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 한 50개 이상 하는 게 저희 목표고 뭐 해외에 많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